그래서 김보검이 아빠의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내 아이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도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힘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치원생인 막내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주말에는 당연히 집에 있고 주중에도 집에 있습니다. 출근했다가 돌아와도 집에 있고 휴가를 내도 집에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때도 집에 있고요. 학교 갈 시간에도 집에 있고 학원 갈 시간에도 집에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집에 있고 밥을 안 먹을 때도 집에 있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으니 집에 있고 어디 갈 곳이 있어도 집에 있습니다. 그냥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등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는 매일 등교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는 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개구장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곤충이나 동물은 오빠보다 더 좋아하고 잘 잡습니다. 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간다니 정말 걱정되기도 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과 흥분해서 놀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그래서 김보검이 아빠의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인 친구 엄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조금 민망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속상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나 유치원은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내 아이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가지 않았냐? 좋지 않았냐? 맨 처음에 막 얘기한 거 좋지 않았냐? 아 그거 뭐 집에 계속 있다는 거? 괜찮았어. 학교에서 드디어 친한 친구를 만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승동이와 보검이가 있다고 가정하죠. 둘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단 근처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승동이가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승동이는 다리가 부러지게 되죠. 승동이네 부모님은 아니 김보검은 왜 계단에서 애를 밀고 그래?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을 잘 봐야지 어떻게 봤길래 이렇게 애가 심하게 다쳐도 날 수가 있어? 라고 역정을 냅니다. 승동이는 엄마 그냥 내가 장난치다가 그랬어요. 보검이가 안 밀었어요. 라고 항변하지만 돌아오는 건 부모님의 한숨 뿐입니다. 이런 사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활동성이 큰 아이들이 다치는 건 어쩌면 필연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승동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 구분되죠. 아이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인 유치원, 학교에 맡기면 아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서 부모에서 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등교부터 학교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은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지게 되는 것이죠. 정문에 들어가서 부모와 빠빠이를 하는 순간 부모는 일단 아이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것이죠.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아이 혼자 놀다가 다쳤다면 우선 학교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정말 큰 사고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긴 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승동이는 어쨌건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만약 보검이가 계단 근처에서 진짜로 밀었고 이 때문에 승동이가 굴렀다면 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보검이 때문에 착한 승동이가 다친 셈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되죠. 즉 가해자인 보검이가 승동이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검이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민법 제753조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물지 못합니다. 대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학교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학교 안전공제제도 보상 항목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사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죠. 제가 갑자기 민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막 꺼내니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좀 크게 다치면 그 책임을 학교가 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로 들었던 것처럼 계단에서 다치든 운동장에서 다치든 아니면 교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치든 마찬가지죠. 어린이집도 학교와 비슷한 보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제보험에서 보상을 하죠. 보상 방법 등은 앞서 언급한 교육기관과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에 계단을 구르면서 승동이가 가지고 있던 고가의 스마트폰이 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상 보험사들은 재물에 대한 피해도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입한 공제는 신체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인사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뿐 재물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거죠. 즉 학교나 어린이집의 학교 안전공제 외 어린이집 공제보험은 관리하는 아이들이 다칠 경우 보상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죠. 다만 승동이를 피보험자로 민간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있다면 공제외에서 보상받는 것 이외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